챗GPT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우리가 이제 GPT라고 하는데 그 GPT를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 기초 모델이 몇 개냐 해가지고 그래 1개 이렇게 됐어요. 미국은 몇 개쯤 있을까요? 150개가 넘어요. 중국도 아마 수십 개라고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요. 소위 오픈 AI 같이 챗GPT를 만든 회사조차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미국 회사도 지금 별로 생각이 이제 막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조성준 교수입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만드는 사람, 우리 개발자라 그러죠. AI 개발자가 일단 많고요. 그 사람들의 그 수준도 굉장히 높죠. 세계 최고 수준의 AI 개발자들이 있고 그 수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만들어도 또 다른 회사에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그 정도의 수준의 과학자들이 여기저기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은 여기서 만들고 저 팀은 저쪽에서 만들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왜 미국은 그러냐? 물론 뭐 우리보다 인구가 한 6배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도 있고. 근데 미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무슨 불나방처럼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 외국인 중에도 아주 우수한 외국인들이. 그럼 왜 자석처럼 우수 외국인들을 미국은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수한 만큼 대우를 해줍니다. 전 세계에서 능력 좋은 사람, 자기 나라에서는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냥 미국으로 몰려간다. 미국이 그냥 너무 이득을 보는 거죠. 교육은 각자 한국에서 교육시킨 사람이 한국 대학에서 교육받고 미국으로 간다. 우리는 상당한 손실을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AI 나오기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AI를 만들려면 아시겠지만 전기 요금, 하드웨어 구매비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되죠. 그냥 돈이 많아서는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도박적인 돈이 많아야 됩니다. 챗GPT가 3와 2를 비교해 보면 한 100배 정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뇌를 100배로 빵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근데 100배 키울 때 돈이 엄청나게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기 100배 키운다고 지금 돈을 이렇게 갖다 쓰는데 똑똑해지는 거 맞죠?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뭐 똑똑해지는데 정말 엄청나게 똑똑해지는지 그냥 약간 똑똑해질지 그거는 해보기 전에 모릅니다. 그걸 했다는 게 저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 많은 돈을 확신이 없으면서 저렇게 돈을 넣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도박적인 돈이 많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규제 자체가, 정부 규제가 굉장히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발전이 더디고 민간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최소한도 요 규칙만 지켜라 하는 나라들이 결국은 발전을 했고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힘이 약하다. 그리고 감히 못해요. 규제 감히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미국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규제를 하면 당장에 뭐 효과는 있어요. 뭐 안전하게 되고 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고 어쩌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게 발전을 막는다는 거를 그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걸 안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미국 사회 전체에 뿌리 박혀 있는, 이거는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개발자, 공무원, 일반 시민까지 굉장히 용감하다. 용감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적다. 걱정도 적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우리만큼 많지 않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그때 또 해결책을 찾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좀 조상부터 피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 옛날에 그 배 타고 허접한 배를 타고 태생을 건너왔는데 거기 가면 활 쏘는 인디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다 알잖아요. 근데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의 그 후손이다 보니 그런 용기 하나는 끝내주고요. 돌다리 안 두드립니다. 그냥 건너요. 돌다리 안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미국 국가를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요, Home of the Brave라고 끝나요. 용감한 자들의 집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용감하다. 그 뭐 인공지능 뭐 문제 있어? 있으면 뭐 죽나? 이런 거예요. 뭐 하다가 문제 있으면 뭐 고치면 되지. 그래서 뭐 개인정보 나가면 뭐 죽나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만약에 진짜 문제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개인 정보를 뭐 빼돌리고 뭐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전 재산을 뺏고 감옥에도 한 100년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한 조금 한 1억 뺏고 그다음에 감옥은 한 5년 갔다 와요. 그리고 돈도 별로 못 뺏고 그 대신 데이터를 못 쓰게 만들어요. 쓰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좀 우리는 그 진짜 잘못한 사람은 벌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제도적으로 데이터를 못 쓰게 하는 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저희 연구실에서 AI 논문을 계속 스터디를 할 텐데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제 느낌상 한 7, 80%가 중국인이 쓴 논문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아니랬거든요. 네, 확 올라왔다. 일본은 돌다리를 안 건넙니다. 두드리다가 안 건넙니다. 일본은. 우리는 두드리고 건너면 일본은 두드리고 안 건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좀 이런 면에서 많이 좀 IT나 AI 좀 많이 뒤처진 것 같아요. 국력에 비해서. 그럼 한중일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이거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등이라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게요. 좀 격차가 격차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1, 2등이고요. 그다음에 3등은 거의 안 보이는 저 밑에 3등이 있고요. 우리는 뭐 한 6등인가 7등이라고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일단 그 유능한 인재 수가 작고, 그다음에 돈도 별로 투자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돈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돈이다. 한국은 그렇게 도박적이고 공격적인 돈이 아니다. 세 번째, 규제가 만발해 있습니다. 규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국민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겁이 많다. 그 네 가지 미국의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를 미국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미국 같은 나라가 다행인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딴 나라도 우리랑 비슷하니까 상태가. 그래도 좀 약간 네. 1, 2등이라고 많이 한다면은 네. 격차가 많이 안 나는 2등이라도 해야 될 텐데 네네. 그걸 말씀드려보니까 지금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안 되죠. 안 됩니다. 뭐 전에 우리 그 AI 그 챗GPT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우리가 이제 GPT라고 하는데 그 GPT를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기초 모델? 예, 그게 미국의 우리나라의 기초 모델이 몇 개냐 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했는데 0개. 그래서 네이버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도 만들었다 해서 그래 1개 이렇게 됐어요. 미국은 몇 개쯤 있을까요? 150개가 넘어요. 중국도 아마 수십 개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정도의 격차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오픈 AI 같은 회사랑 경쟁하는 회사는 사실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요. 소위 오픈 AI 같이 챗GPT를 만든 회사조차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미국 회사도 지금 별로 생각이 이제 막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활용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딱 사가지고 옛날 좀 몇 년 전인데요. 아주 옛날도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막 앱도 떠 있는데 내가 계속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만 보내고 있으면 굉장히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잖아요. 이거 피처폰으로 다 되는데 내가 왜 이거 3배나 비싼 걸 사서 난 왜 계속 이런 걸 하고 있지? 뭔가 이 스마트폰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뭐 좀 없을까? 좀 우리 다들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앱을 쓰면서 이제 진화를 한 거예요. 우리도 유저도 지금 AI가 그런 상태입니다. 갑자기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스마트폰을 딱 던져주니까 아니 이거 전화기인데 전화기 아니에요? 전화 말고 문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미국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부터 시작해서 제조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AI를 어떻게 우리 사업에 활용할까? 어떻게 써먹어야 우리의 뭐 비용을 다운시키고 매출을 늘리고 뭐 품질을 올리고 고객을 만족시킬까 하는 그 기업의 본연의 그 고민들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이 어떻게 보람되게 느끼고 자부심 갖고 우리 회사를 사랑하게 될까? 뭐 이런 데서 AI를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회사나 미국 회사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쪽 레이스는 아직 우리가 얼마든지 뛰어서 정말 탑 5에 들어갈 수도 있고 1등과의 격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쓰는데 빠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역시 뭐 선도 기업 이런데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 LG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첫 번째는 일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리면 좋겠고요. 그 대상은 대학의 연구실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회사 또 뭐 중견기업 대기업에도 AI를 확산시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적극 하셔야 되고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는 역대 정부는 모두 이런 신기술에 굉장히 마음을 오픈한 상태예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 전전 정부 다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이제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사실은 그렇게 프렌들리하면서 투자는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든 정부의 공통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인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것을 활성화하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개인 데이터 활용을 이렇게 법으로 옥죄어 놓은 데가 없어요. 유럽도 우리보다 낫고요. 미국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 활용할 수 있게 좀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외국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경제의 좀 돌파구가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회사,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면 인터넷이 안 돼요. 전 세계에 회사에서 인터넷을 막아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 두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망 분리라는 거예요. 너네 내부 망하고 바깥쪽의 인터넷, 우리가 익숙한 그 인터넷하고 망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면 안 된다. 인트라넷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내에서는 인터넷이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사내에 있는 네트워크가 바깥 세상하고 연결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요. 미국도 망 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는 망 분리로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정부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너 망 분리 안 하면 너 영업 못 하게 할게. 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딱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망이 분리돼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21세기에. 그래서 우리 금융권 임직원들은 챗GPT를 못 써요. 챗GPT를 못 씁니다.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편의주의죠. 예, 데이터 유출을 막겠다, 망분리를 막겠다는 건데요. 마치 교통사고가 나니까 전국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한다. 1년간 금지한다. 사람 죽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00% 안전하다, 뭐 100% 보안이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비현실적인 사고로 계속 몰고 간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연구개발하라고 투자하면서 연구개발에서 나온 거를 쓰지 못하게 망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연구 투자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 가겠죠. 거기는 망분리가 없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예, 그런 이 AI를 활성화하는 정책과 동시에 AI를 비활성화하는 정책을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자, 인공지능은 제가 뭐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인류가 발명한 훌륭한 발명품 뭐가 있을까요? 저는 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기기관, 우리가 많이 배운 거, 자동차, 비행기, 그다음에 전기. 자,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여름에도 에어컨을 쓸 수 있는 게 전기 덕분 아니겠어요? 에어컨이라는 기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나왔는데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인터넷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 모든 다른 사람 컴퓨터 안에 있는 걸 지금 우리가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까지 나왔죠. 스마트폰은 뭡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AI까지 나왔죠. 물론 미래에도 계속 훌륭한 발명품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될 거냐? 저는 이렇게 좋은 발명품이 나왔으니 자동차를 타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만 타겠다.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배워서 AI를 내가 쓰면서 놀라시고 또 이거를 업무에 활용하고 그리고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나의 커리어가
이제 나중에 AI에도 나는 끄떡없는 AI가 더 많이 들어와도 오히려 나를 찾는 홍길동 씨 AI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AI에 대한 그런 준비. 마치 글을 배우고 우리가 옛날에 문맹을 탈피하고 그다음에 또 컴맹을 탈피한 것처럼 이제 A맹이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AI에 대해서도 배워서 AI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일상을 더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AI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